안녕하세요. 권현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장이죠. 그 친핵성 치환 반응과 제거 반응해서 우리가 할로젠화 알킬의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친핵성 치환 반응, 이게 제목 안에서 다 어떤 메커니즘의 그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치환 반응에 관련된 것과 제거 반응에 관련된 것. 그래서 여기서는 SN1 반응, SN2 반응, 그리고 E1, E2 반응에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이제 내용 챕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먼저 SN1 반응, SN2 반응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처음에 그 치환 반응을 발견했던 그 과학자가 화학자였는데 왈든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과학자가 그 멜라릭 애시드를 가지고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OH기 그 작용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CL로 바뀌었네. 또 CL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OH기로 바뀌었네. 그 당시에는 이러한 반응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그 반응에 대한 발견을 한 것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충격이었고 또 그 발견에 의해서 이러한 메커니즘을 찾아내고 밝혀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과학사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제 풀어나가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치환 반응, 그 중에서도 친핵성 치환 반응에 관련된 얘기 중심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에 배웠던 내용이지만 이제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이게 치환이라는 반응과 제거라는 반응, 우리가 지금 중심적으로 이 챕터의 메인 내용이 치환 제거 반응이거든요. 자, 그럼 치환이라는 거는 일단 뭐냐? 여기 이제 어떤 작용기가 붙어 있어요. 할로젠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할로젠을 우리가 대표 문자로 표현을 하면 X라고 표현하고 이 Br이 OH기 마이너스라고 하는 친핵체의 어떤 작용기로서 구성하고 있는 작용기의 하나인데 종류의 하나인데요. 자, 이것이 보니까 자리 바꿨더라. 누구랑 자리 바꿨느냐? 원래 여기 Br이 들어있었던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죠? OH기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반응을 친핵체에 의해서 이러한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에 친핵성 치환 반응이다라는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거 반응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렇게 작용기랑 뭐 이쪽에서도 반응물들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생성물 자체가 지금 달라지고 있죠. 재료는 똑같은데 나온 결과물은 각각 다르네요. 그래서 이러한 반응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뭔가 떨어져 나가고 제거되고, 즉 HBr이 제거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파이결합 하나가 형성된, 이중결합이 형성된 이런 식으로 반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반응은 우리가 제거 반응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상하죠. 같은 반응 물질을 가지고 왜 각각 다른 생성물이 나오는가? 이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이 친핵체가 누구인가? 그리고 여기 원래 구성되어 있었던 이 다른 치환기들의 크기가 어떤가? 등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얘가 이쪽 길로 갈 수도 있고 이쪽 길로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그 SN1, 2 반응이나 E1, E2 반응은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로 묶어서 같이 연결하고 생각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 단원이 조금 어렵게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이고요. 비슷하기도 한데 뭔가 좀 다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자. 자, RX라고 우리가 앞에서 나와 있던 요 식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일반식으로 만들었어요. RX 형태고, 그 다음에 아까 OH기 마이너스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여기서 뉴클리오 파일 해가지고 친핵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친핵체, 핵을 좋아하는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려면 내가 전자가 이제 풍부한, 그래서 RNU라는 거는 얘하고 뭔가 자리 바꿈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할로젠 쪽에 있었던 요 X에 해당되는 거는 전자를 얻어서 빠져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 자리에 대신해서 결합을 하나 만드는 RNU 형태의 어떤 결합을 만드는구나. 근데 이러한 결합들의 경향을 비교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교재에서도 보면은 이제 앞부분에 나와 있어 348쪽이나 349쪽 그 앞쪽 부분에 예제 바로 위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하나만 표현을 해준 거예요. 이게 그 반응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반응물이 이와 같은 생성물로 만들어지는 그 상태에서 꼭 반전이 일어나더라.
반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우산이 뒤집혀져 있는 그런 효과.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런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거꾸로 뒤집혀지는 효과. 그런 반전 효과가 그 배열상으로 꼭 나타나더라. 이게 이 반응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반응을 우리가 추적하는 데 있어서 반전 반응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가지고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친핵성 치환 반응에서 이 어떤 그 입체 화학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 R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R형, S형 해가지고 우리가 입체 화학할 때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작용기들이 붙어있는, 치환기들이 붙어있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규칙은 뭐냐면 제일 우선순위가 작은 걸 뒤로 빼주고 한 바퀴 돌려봤을 때 순서대로 1번, 2번, 3번으로 돌려봤을 때 그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이와 같은 R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S형이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우선순위의 규칙에 의해서 배열을 정해봐야 된다. 1브로모, 1페닐, 페닐, 그 다음에 에테인과 친액체인 사이아나이드 이온, 요거죠. 요거 이제 CN-이온 해가지고 여기 질소 쪽에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친핵성 치환 반응은 과연 어떤 생성물이 나타날 것인가? 요런 거는 이제 문항으로 요런 챕터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문항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친액체가 있고 친액체로 여기 NaCn이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Na는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여기서 주로 반응에 참여하고 있는 게 CN-이온이 되는 거니까 얘가 이제 친액체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브롬이 있는데 일단 여기 브롬의 차수를 보면은 브롬이 붙어 있는 이 탄소가 이렇게 가지를 양쪽으로 두 개를 뻗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2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배열의 반전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배열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R형이라고 하는 게 반전이 일어나면 거꾸로 가야 돼요. R형이었던 건 S형으로 가야 된다. 그렇다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입체 화학은 어떻게 달라지겠느냐. 그래서 반응물에서의 R형 거울상 비아라고 CN을 서로 바꿔가면서 카이랄 중심의 입체 배열을 변화를 시켜봐라.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Br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그 방향족성을 띠고 있는 벤젠고리가 붙어 있고 여기 CH3 또 다른 여기서는 에테인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에 에테인이 이제 붙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가지가 붙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요거 방향을 봤을 때 이제 Br이 1번이에요. 가장 그 우선순위로 봤을 때 요 탄소에 붙어 있는 식구가 요쪽 Br이 되고 요쪽 벤젠이 되고 요쪽 에테인이 되죠. 그럼 그 다음으로 큰 애가 이쪽이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돌릴 때 이렇게 되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거는 S배열인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여기 지금 수소가 쐐기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돌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가장 작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그럼 우선순위 작은 애는 어떻게 놀아 그랬죠? 뒤로 빼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규칙성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수소를 무시하고 우선순위를 순서대로 돌린 다음에 수소가 이렇게 쐐기처럼 튀어나와 있는 애다. 그러면 얘를 다시 거꾸로 돌려준다. 그러면 R형 배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만약에 수소가 이렇게 점선형으로 뒤쪽으로 후퇴되어 있는 듯하게 이렇게 브롬처럼 브롬은 대신에 이렇게 앞으로 나와야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그때는 S형으로 그대로 돌려줘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 R형이었던 배치가 여기 시아나이온이 마이너스 이게 친핵성으로 요 자리로 대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하고 서로 치환이 돼서 나타나는 반응인데 요 반응이 나타났을 때 보니까 여기 수소가 쐐기형이었는데 여기서는 수소가 점선형으로 나타났어요. 무슨 얘기죠? 뒤로 갔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나왔던 전진 튀어나왔던 수소가 뒤로 가고 그 다음에 시아나이온은 브롬하고 치환된 건 맞는데 이거 입체 배열이 반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얘는 쐐기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 얘는 점선형이었던 게 쐐기형으로 표현이 됐다. 그래서 입체 배열이 이제 반전이 됐고 이걸 우선순위로 돌려보면 얘는 이런 순서대로 그대로 돌아가고 수소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돌려줘요. 그래서 S형이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치환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친핵성 치환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반전 배열이 나타났다. 그렇다면은 요게 우리가 실제로 요 작용기들이 반전이 돼서 생성물하고 반응물의 그 배양을 봤더니 요거는 R형이었고 요거는 S형으로 요렇게 변화가 되더라.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친핵성 치환 반응에서 반응을 했을 때 이와 같은 반전 반응이 나타나는구나. 자, 이러한 반응을 우리가 일반화 시켜 봐야죠. 그래서 이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SN2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SN2 반응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SN2 반응, SN1 반응. 근데 그 중에서도 SN2 반응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SN1 반응은 여기에서 조금만 달라지는 부분, 뭐 용매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반응하고 있는 물질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만 좀 반대가 되고 거의 유사하게 나가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SN2 반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 뭐냐면 여기 친핵체 있어요. 친핵체에 OH- 있고 CH3Br. 자, 요게 반응을 하는데 이 반응 메커니즘을 지금 보면 여기 비공유 전자쌍 항상 전자가 많은 데서 풍부한 데서 적은 데로 제공을 해주는 걸로 방향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CH3Br 여기서 요 결합은 둘이 잘 결합되어 있었는데 얘가 여기에서 전자를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얘는 전자를 받고 다시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브롬은 여기 있는 결합이 가지고 있는 전자 두 개를 다 가지고 나와서 Br-로 대신에 얘는 옥텟 규칙 다 만족하는 전자 8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안정하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이탈기가 내가 떨어져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뭘 받지 않고 나간다. 이거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결합되어 있던 거를 떼고 나가려면 자기도 안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옥텟 규칙에 만족하는 전자를 가지고 일단은 나왔다. 이탈기 자체가 떨어져 나갈 때 안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OH-가 이제 드디어 CH3하고 결합을 했어요. 이때 요거 반응 속도론 쪽으로 이게 SN2 반응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이 반응은 우리가 2차 반응이라고 하면서 반응 속도 자체가 즉 반응물이 없어지는 속도, 생성물이 생성되는 그 방향으로 얼마만큼 빨리 가느냐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K는 상수고요. RX는 반응물질이 되는 거죠. OH-는 친핵체의 농도가 돼요. 즉 이 반응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이 반응 물질들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SN1 반응의 그 특징이랄까? 요거는 둘 다 이분자성, SN이 이분자성 치환 반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자성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얘의 영향도 받고 얘의 영향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리 얘기하지만 SN1 반응은 어떨까요? 그럼 얘는 이거의 영향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SN1 반응, SN2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분자성이면서 반응 속도는 이 두 가지의 영향을 다 받게 된다. 즉 친핵체의 농도에도 영향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몰농도, 반응물의 몰농도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니 만약에 여기에 농도를 2배로 증가시켜 주게 되면은 요거는 그대로이고 여기에 농도를 2배로 증가시켜 주게 되면 반응 속도는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 농도가 2배, 얘도 2배가 되면 전체적으로 반응 속도가 4배가 증가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SN1 반응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농도를 다 중요시한다. 그게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지금 메커니즘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SN1 반응, 2 반응은 다른 어떤 그 반응들의 메커니즘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할 수 있을 만큼 메커니즘 자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건 하나하나 다 봐야 돼요. 친핵체가 고립전자쌍을 이용해서 여기 자기가 고립전자쌍이 있어야지 전자를 제공해서 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할로젠에 여기 180도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 할로젠이 있으면 얘가 공격하는 방향은 요거에 반대되는 방향에서 꼭 공격을 한다. 이 내용이 중요해요.